안녕하세요. 단군조선은 세계 최초의 평화국가였다. 일곱 번째 이야기, 이약으로서 백성을 교화하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조선의 백성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저는 여동성에서 발굴된 금동 장시물을 통해서 단군조선의 백성들은 태양, 곧 새로 형상화된 토템을 신봉한 환웅족이 중심이 되어서 고음 토템족과 고음 토템을 따르는 이리 토템족, 그리고 우리 단군시나 사화에서도 잘 알고 있는 호랑이 토템족 등을 함께 포섭하여 연방국가를 이뤘다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군조선의 강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동, 요서, 만주 지역들, 흑룡강성을 비롯해서 내몽고를 포함하고 또 중국의 북경을 넘어 서쪽의 산서성까지 포함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단군조선의 대표 유물인 고인돌과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비파형 청동동금,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물들이 출토되었을 때 함께 나온 화폐가 있습니다. 명도전이라는 그런 화폐가 단군조선의 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유물이 나온 것이 바로 단군조선의 강력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단군조선은 과연 어떠한 음식을 먹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군조선의 강력에서 출토된 벽시, 이 벽시를 저장한 빗살무늬 토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이 온돌이 수천 년 전 단군조선의 강력에서 유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함경북도 경흥에서 발견된 온돌이 가장 오래된 온돌이지만 중국의 여러 지역에도 발굴을 하게 되면 이러한 온돌이 발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군조선의 경우에 하늘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죠. 바로 이 문화 때문에 천문, 별자리를 기록한 천문 문화가 3,000년, 4,0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역사의 일부 중에 윷으로 우리가 놀이를 하고 있지만 수천 년 전에는 윷은 점을 치는 도구였고 그러한 유산이 지금까지도 윷점으로 나오고 있다, 전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군조선이 어떻게 세계 최초의 평화국가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일곱 번째, 예와 악으로서 백성을 교화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는
예야 악은 소수의 예술인들 혹은 종교인들에게만 중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평화의 문화를 상의를 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굉장히 저급한 대중문화만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 어지럽고 범죄가 많이 이렇게 만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려시대에 쓰여진 제왕운기에서 첫머리에 당구조선이 예가 바르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여동에는 하나의 별천지가 있으니 중국과는 완전히 구분되며 큰 파도, 넓은 바다 삼면을 둘러쌌고 북쪽은 대륙과 선처럼 이어졌는데 그 가운데 사방천리가 조선이라. 강산의 형세 빼어넘은 천하의 이름이 있고 밭을 갈고 우물 파며 예의가 바르니 중국인들이 이름하여 소중하라 하였다. 네, 아마 이런 기록은 고려 시대는 이미 당구조선이 멸망한 지 천여 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영향을 좀 받았기서 이렇게 소중하라고 했지만 사실 이 당구조선은 저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중국에 영향을 줬고 중국을 어떻게 보면 키웠으며 중국보다 더 큰 대제국이었다는 것을 그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당군조선이 멸망한 이후 천년이 지난 고려 시대에도 이 당군조선이 예를 중시했다는 기록이 또 전승이 내려온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군조선에 대한 기록으로 최근에 발굴된 당군세기에 당군 왕금이 신씨의 구규를 보완하여 바사들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워 국호를 조선으로 했고 조서를 선포하였는데 이 기록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화에 대한 기본을 매우 쉽게 설명하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부분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하늘의 규범은 오직 하나요. 그 문은 둘이 아니다. 너희가 오직 너희의 마음을 순수하고 정성스럽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늘을 뵙는 것이다. 하늘의 규범은 항상 하나요. 인심은 오직 한 가지다. 몸을 먹이고 마음을 다잡아 인심에 미치면 인심은 오직 감화하여 하늘의 규범에 합하고 온 세상에 작용한다. 너희가 사는 것은 어버이가 있기 때문이요. 어버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니 오직 너희 어버이를 공경하면 바로 하늘을 공경하며 나라 안에 미치니 이것이 곧 충효인 것이다. 너희가 능히 도를 체득하면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벗어날 것이다. 짐승도 쌍이 있고 헌신도 짝이 있다. 너희 남녀는 화목하여 원망하지 말며 질투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라.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아라. 크고 작은 것 없이 다 아프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헐뜯지 말며 서로 돕되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야 가정과 국가가 풍성할 것이다. 소와 말을 보아라. 오히려 꿀을 나누어서 먹는다. 서로 헐뜯지 않으며 서로 빼앗지 않고 함께 지어 서로 도둑질하지 않으면 국가가 성할 것이다. 이 단군세기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렇죠? 유교의 가르침이죠. 그 핵심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가르침이 후대에 대학의 팔조목인 경물치지, 성심, 성의 정신, 수신제가 치국 평천으로 발전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단군의 가르침이 8개 조목으로 구성되어 오다가 다음과 같은 요지로 체록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겨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조상신이시다.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 어버이에게 효도해야 한다. 부부와 남녀 사이에 화합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뺏지 말고 공동 노력하고 서로 도둑질하지 않아야 한다. 사납고 오만해져서 사물을 상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고 항상 하늘 규범을 존중하고 사물을 사랑해야 한다. 위토름에 빠진 자를 돕고 약자를 업신여기지 말며 어려움을 구제하고 신분이 낮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을 여러분은 여러 곳에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네, 노노맹자에서 성경의 가르침에서도 네, 매우 흡사한 그런 가르침. 4,000년 전, 5,000년 전에 네, 우리 단군의 가르침이 이러했다는 거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오랫동안 백성들에게 단군 조선의 강역에 널리 퍼졌기 때문에 온 나라가 예의를 숭상하고 그래서 단군 조선은 정말 1000년, 2000년의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군 조선의 가르침이 전해진 옛 동이족의 고장인 산동성에서 자란 공자는 당연히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고 이런 가르침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한 거로 전해집니다. 논어의 제1편 하기 6장에 젊은이들은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가서는 어른들을 공경하며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신의를 지키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한다. 네, 이 공자의 말씀이 이 단군조선의 가르침의 어떤 핵심 중에서 또 요약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공자는 구이, 곧 동이족의 나라에 군자가 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어 15편 위령공에서 군자의 자격, 군자가 되기 위한 3가지, 군자가 경계해야 할 점, 군자가 생각해야 할 9가지 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자는 의로서 바탕을 삼고 예에 따라 생각하고 겸손으로 태도를 나타내고 신인으로서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곧 군자이다. 네, 단군조선의 가르침을 군자라는 단어로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자는 9가지를 생각해야만 한다. 사물을 볼 때 명백히 보고 들을 때 청명하게 듣고 표정은 온화하고 태도는 공손하게 하고 말은 성실하게 하고 일은 신중하게 하고 의심나면 묻고 화가 날 땐 후에 어려운 일이 닥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익을 보면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네. 이처럼 공자는 군자국인 단군조선을 기리면서 오랫동안 구전이나 당시에 기록으로 내려온 단군조선의 예를 공부하고 이를 종합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네. 논어에 공자의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안자가 아니요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이것을 추구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결국 공자가 종합화한 또 제자들이 기록한 이 논어의 공자의 말씀은 단군조선의 가르침들을 오랫동안 전해오는 말씀들을 공부를 하고 또 그 당시 기록 등을 통해서 공자의 생각에서 종합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우리가 잠깐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단군조선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군 왕금이 하늘을 공경한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정사 50년, BC 2284년 문사 배달신에게 명하여 마리산 제천단을 쌓았다. 이것이 참성단, 지금의 참성단이 이것이다. 라는 단군세계의 기록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마리산 제천단이 지금 강화도의 제천단인 것인지 아니면 단군조선의 강역에 있던 다른 제천단일 것인지는 다음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 단군 부르 때 신시일례로 국중대회를 열고 하늘의 제사를 지냈으며 서로 화합하는 노래를 제창하였다. 어화가를 불러 근본에 대해 감사하고 신인이 온 세상을 화합하는 식을 행하였는데 이가 참전계이며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라고 기록되어서 단군 2세 부루 시기 때부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전통은 부여, 단군조선의 제후국인 부여, 예, 고구려 그리고 이후에 사만에서도 지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중국의 후한서 동의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부여 사람들은 음력 12월에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큰 모임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음식을 먹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를 연고라 한다. 또 동해 사람들은 10월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주야로 음주와 가무를 하며 이름을 무천 또 춤추며 하느님을 맞음이라 했다. 그리고 후한서 동의열전에는 한반도 마흔 사람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낸 기록이 나옵니다. 5월에 반일을 마치고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주야로 술 모임을 하고 함께 모여 노래와 춤을 추었는데 춤출 때는 늘 수십 명이 서로 따르면서 박자에 맞춰 땅을 밟았다. 10월 농사일이 끝난 뒤에도 역시 이와 같이 했다. 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예로부터 동이족은 예를 숭상하고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중국의 후한서뿐만 아니라 단군 세기에도 잘 기록되어 있어서 명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또 단군조선의 옛 전통을 공부한 공자는 논어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논어 제8편 새백에서 시에서 도덕적 마음을 흥기시키고 예를 통해 도리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을 세우며 음악을 통해 자신을 완성한다. 라는 이 공자의 말씀. 마치 하늘을 숭상하면서 노래와 춤을 추고 예를 가르친 당군조선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모델로 해서 그려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논어의 말씀을 이제 당군조선의 가르침과 함께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 우리가 아는 중국의 하나라, 은나라는 동이족이 세운 나라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황하중류에 세워진 하나라는 도덕을 정하고 전복 철학이 담긴 팔기를 창조하고 악기를 발명하고 또 관리를 두어 중국 문명을 시작한 오키시가 시조로 여깁니다. 그런데 오키시가 바로 상나라, 곧 은나라의 시조와 함께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 중국 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동이는 은나라 사람과 동족이며 그 신화 역시 근원이 같다. 태호, 곧 복희는 제준, 제곡, 제순, 소호, 그리고 설, 은나라를 세운 탕임금의 선조 등이 다 같은 동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근래의 사람들이 이미 명확히 증명하는 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은나라, 상나라 모두 동이족이었고 당군조선에서 그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이족의 태두인 복희씨가 악기를 창조하고 발명하고 자기들만의 독특한 음악을 창조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초사 대초에는 복희씨가 비파를 만들어 가변이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초나라 사람들이 이를 따라 로상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모두 오묘한 음이 있어 즐겨 들을 만했다라고 전합니다. 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면 비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파가 중국의 악기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당군조선에서 만들었고 또 당군조선에서 이 비파를 연주를 하면서 모든 백성이 즐겼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복희씨가 만든 이 비파가 당군조선 당시 평범한 백성들 뿐만이 아니고 뱃사공에도 널리 알려지고 연주되었다는 기록이 한치윤의 해동 역사에 나옵니다. 이에 의하면 최표의 고금주에 기록된 이 노래의 배경사라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공후이는 조선의 진졸 황리자고의 아내 여옥이 지은 것이다. 자고가 새벽에 일어나 배를 지어가는데 머리에 흰 미친 사람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호리병을 들고 어지러이 물을 건너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뒤쫓아 외치며 막았으나 다다르기 전에 그 사람은 결국 물에 빠져 죽었다. 이에 그의 아내는 공후를 타며 공무도화의 노래를 지으니 그 소리는 심히 구슬펐다. 그의 아내가 노래가 끝나자 스스로 몸을
물에 던져 죽었다. 자구가 돌아와서 아내 여옥에게 그 광경을 이야기하고 노래를 들려주니 여옥이 슬퍼하며 곧 공으로 그 소리를 본받았다니 듣는 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다. 여옥은 그 소리를 이웃 여자 여영에게 전하니 일컬어 공우이니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도화가라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도화, 전이마 물을 건너지 마오. 공경도화, 임은 그의 물을 건너셨네. 하하이사, 물에 쓸려 돌아가시니 당내 공하, 가시님을 어이할고. 이 백수 광부의 처가 지었다는 이 공무도화가 바로 당군조선의 이야기를 비파로 이제 연주했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런 당군조선의 강역에서 발굴되는 비파형 동검이 비파의 모습을 갖춘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비파가 당군조선의 악기였기 때문에 음악을 좋아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한민족이 검을 만들 때도 비파의 모습을 본따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당군조선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제후국인 부연하 예 등을 비롯한 동이족들이 음악을 좋아하고 춤을 좋아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고 수천이 지난 후에인 우리 한민족, 한국 사람들도 여전히 그러한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음악과 예술을 통해서 예를 가르치고 평화를 가르친다는 것이 정말 놀랍기는 합니다. 오늘날 입시교육 위주의 이러한 교육이 바뀌어져서 모든 학생들, 모든 청소년들이 그리고 자란 어른들이 음악을, 악기를 한 곡씩 하고 그럼으로써 내 안에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고 세상의 평화의 문화를 가르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와 악을 중시한 우리 당군조선의 백성들은 과연 화족의 중국이나 북방민족과 같은 옷을 입고 살았을까요? 다른 옷을 입고 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우리 한민족은 흰 옷을 입고 중요한 행사날에는 예복을 입는 풍속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의복이 바로 예를 나타내는 외적인 표현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외출을 할 때 항상 편리한 옷이 아닌 예를 갖추는 이 한복을 입고 외출을 했습니다. 네,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두루마기를 입었죠. 우리 할머니도 역시 외출을 할 때는 두루마기를 입고 외출을 한 기억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당군조선을 개성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신들의 복장을 해보면 복식의 여임새가 왼쪽 옷자락이 오른쪽 옷자락을 덮는 좌임 형태입니다. 그리고 한복의 바지는 이렇게 헐렁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그 복식이 중국과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당태종의
왕희도에서 역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6학년이 넘었지만 언젠가 이렇게 흰색 두루마기를 한번 입고 얘를 한번 따라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행사장에 한복을 입고 우리가 행사를 하는 그런 전통을 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서 지리지에 보면 은나라 곧 상나라의 도가 쇠퇴함에 기자는 조선으로 가서 그 백성을 예의로서 교화하고 농사지으며 외치고 길쌈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은나라가 바로 동의족이 세운 나라인데 은나라의 도가 쇠퇴하기 때문에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조선의 백성을 예의로서 교화했다라는 것은 조선의 백성이 예의를 매우 중시했음을 나타내고요. 또 다른 우리 한민족이 관점에서 쓴 책에 의하면 사실은 기자는 우리 단군조선의 서쪽에 이주를 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을 포함한 동방민족을 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쪽의 이라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글자를 보면 예를 숭상한 모습이 이 글자에 나타납니다. 이 한나라 때 허신의 설문해자에서 이자는 대자와 궁자가 합해진 글자라고 해서 큰 화를 쓰는 이방 사람이다 라고 왜곡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자는 뿌리 이자이기도 하고요. 큰 사람을 뜻하는 대자와 허리 혹은 무릎을 굽힌 사람의 모습인 인자로 구성이 되어서 대인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곧 군자라는 거죠. 네, 군자가 사는 나라가 바로 이 동이의 나라다라는 거고요. 이제 후대에 몸을 굽히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팔궁자를 활용을 해서 이자로 변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실은 어른 앞에서 항상 무릎을 꿇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동이족이 독특한 예절을 가졌다는 사실은 좌전에 이 황공이 입조에 동의의 예를 취하여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동이족은 어른 앞에서 항상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을 공손하게 여겼는데 지금도 어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설날에는 절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앉다가 절하는 풍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런 사실은 동의족이 세운 청나라 은어 유물에 무릎 꿇은 인형이 발견되고 있고 부여의 역사를 다룬 중국 정사인 삼국지에 부여에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말을 전할 때는 모두 무릎을 꿇으며 손에 땅을 짚고 조용히 속삭이며 말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고려의 생활상을 다룬 삼국지에 사위될 사람이 밤에 여자의 집 문 밖에 와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신라의 토기 인형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이 수천 년, 고려, 조선을 지나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고요. 이 단군 조선
백성들이 예를 중시하던 이 관습은 지금도 설날에 세배를 지내고 명절이나 조상의 제삿날에 음식을 제기해 놓고 예를 표하는 그런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박물관에 가서 보면 이러한 제기, 경주박물관에서도 볼 수 있고요. 공주박물관에서도 볼 수 있는 이 제기의 모습입니다. 이 후한서는 동이 사람들이 예를 중시했다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이 사람들은 제사용으로 사용되는 발이 높은 그릇,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쟁반을 사용했는데 이는 이른바 중국이 곧 제사를 잃어버리고 사방의 동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구한다라는 말을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제기와 백제의 뚜껑 있는 세발 그릇은 당구조선의 전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예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당군조선의 강력으로 여겨지는 묘화 지역에서 발굴된 홍산문화, 특히 하가점 하층문화는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500년의 그 당군조선 초창기 문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신묘라든지 제당 유적들은 봄 토템을 숭상하는 지역의 수장들을 통합한 상급의 정치체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무덤에는 옥기만을 부장하였습니다. 이 옥기는 현재 홍산문화의 이 옥기가 하회 세계 탈박물관에 수장이 되어 있는데 장식으로서의 예술성뿐만 아니고 신문과 지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이거를 매장함으로써 영혼을 기원하는 종교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옥기는 정말 1000년,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옥을 수여한다는 것은 영생불멸을 한다는 그런 생각과 함께 고대 사회의 등급과 권력에 대한 관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옥기를 무덤에 묻는 것은 바로 예의 원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를 숭상한 전통은 고구려에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네. 후한서 권 85 동의열전 고구려전에 보면 동의들이 서로 전해오기를 고구려는 부여의 별종이라 한다. 언어와 법석이 거의 같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적은 한쪽 다리를 펴서 끌며 걷는 것이 모두 달리듯 빠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정말 5000년 전 이 당군 조선의 백성들, 그 후예인 동이민족, 한민족이 바로 이러한 예를 숭상하고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교화했기 때문에 당군조선이 2000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과 또 전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이 예를 숭상하는 전통을 통해서 평화의 문화를 더 존중하고 삶 속에서 이를 실천해 나가면 매우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독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서는 당군조선의 주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군조선이 독립된 국가로서 어떻게 주권을 행사를 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당군조선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식민
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당구조선이 주권을 행사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충격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